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굿모닝 MBN 진행을 맡은 김현, 고선영입니다. 매일 아침 생생한 소식들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는 24일 꼭 1년을 맞는 가운데 미러 정상이 전쟁의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의 승리가 되는 일은 결탄코 없을 것이라 밝혔고, 푸틴 대통령은 전쟁의 책임이 서방에 있다며 전략 핵무기 감축 협정 참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접경 지역에 발생한 규모 6.3의 추가 지진으로 튀르키예에서만 사망자가 1,000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양국의 사망자는 4만 8천 명을 넘어섰고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 현장 폭력을 건폭으로 규정하고 근절될 때까지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노란봉투법도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노동계는 노동탄압, 노조 길들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도착했습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자율투표로 부결을 장담했고, 국민의힘은 떳떳하다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원이 사실혼 부부처럼 동성 결합 커플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호법상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성 사실혼 배우자의 법적 지위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가족의 범위 자체가 확대됐다는 점에서 유사 규정이 많은 각종 사회보장 체계 해석에 파장이 예상됩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며 남해안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아침이 영하권에 머물 전망입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올라 추위가 차차 누그러지겠고, 남부지방은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4일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꼭 1년을 맞습니다. 러시아가 최근 대대적으로 공세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며 전쟁이 앞으로 1, 2년 더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첫 국정연설에서 전쟁의 책임이 서방에 있다며 미국과 맺은 핵무기 통제 조약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언급하며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전쟁을 일으키고 더욱 확전시키는 것은 서방이라며 러시아는 국익과 평화를 수호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Я хочу это повторить. Это они развязали войну. А мы использовали силу и используем, чтобы ее остановить. 러시아가 현재 어렵고 결정적인 시기를 겪고 있지만 국민 대다수가 돈바스 방어 작전을 지지한다며 우리를 패배시키는 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러시아 경제가 서방의 예상보다는 선전한 걸 두고 경제 전쟁에도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Российская экономика и система управления оказались гораздо прочнее, чем полагали на Западе. 특히 미국이 새로운 핵무기를 개발 중인 걸 알고 있다며 핵무기 통제 조약인 뉴스타트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Первыми мы, разумеется, этого делать не будем. Но если США проведут испытания, то и мы проведем. 다만 국정연설 이후 러시아 외무부는 미국의 태도에 따라 협정에 복귀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한편 국정연설이 진행되는 가운데에도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 민간 지역에 포격을 가해 최소 6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폴란드를 방문 중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지원과 나토 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연설과 관련해서는 러시아를 파괴하지도 공격하려는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폴란드 왕궁 정원에서 열린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핵심은 러시아에 맞서는 나토 동맹의 강화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는 분열되지 않을 것이라며 러시아는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rutality will never grind down the will of the free, and Ukraine will never be a victory for Russia. Never.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Our support for Ukraine will not waver. NATO will not be divided, and we will not tire. 앞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서방이 전쟁을 획책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격 계획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연설 전 바이든 대통령은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원자력 포함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와 방위 협력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핵무기 통제 조약인 뉴스타트 참여 중단 선언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The announcement by Russia that it's suspending participation in New START is deeply unfortunate and irresponsible. We'll be watching carefully to see what Russia actually does. We'll of course make sure. 이어 러시아와 전략적 무기 제한에 대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계속해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경쟁 가능성으로 서방과 중국, 러시아 등의 신냉전 구도는 더욱 뚜렷해지고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 현장에서 금품 요구와 채용 강요 등 노조의 불법 행위가 여전하다며 이를 방치하면 국가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연일 노동개혁 행보를 이어가는 대통령실은 건설 현장 폭력을 줄인 건폭이라는 신조어도 등장시켰습니다. 황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생중계로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은 강성 노조가 건설 현장에서 금품을 요구하고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건설 현장 폭력을 아예 건폭으로 규정한 윤 대통령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검찰, 경찰, 국토부 등이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회계 공개를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회계 투명성이라는 입장을 재강조했습니다. 노동개혁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윤 대통령은 기득권 노조가 젊은 층 기회를 빼앗는다는 인식 아래 연일 강경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또 노조의 기득권은 젊은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게 만드는 약탈행위라고 지적하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건폭이라는 단어에 청년을 어렵게 하는 이권 카르텔에 대한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밝혔습니다. 적당한 타협이 불법 파업을 양산했다고 판단하는 대통령실은 집권 초 무관용 원칙을 내세워 강성 노조와의 전면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처럼 강경한 대응을 주문한 이유는 건설 현장에 불법이 만연해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타워크레인 기사가 원래비로 최대 2억 2천만 원을 챙긴 사례도 있었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원래비를 받으면 즉각 면허가 정지됩니다. 안병욱 기자가 건설 현장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한 공사 현장에 건설노조 관계자들이 모여 집회를 열고 공사를 방해합니다. 경찰이 나서서 공사방해 노조원을 연행하려고 하지만 한 대 뒤엉키며 고성이 오갑니다. 건설사가 다른 노조 소속의 인부를 고용하면 집단으로 몰려와 공사를 못하게 하는 건 일상적인 풍경입니다. 불법적인 뒷돈 요구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기존 월급 외에 원래비 명목으로 하도급 업체에서 뒷돈을 받아왔는데 정부 조사 결과 1인당 연간 5,5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최대 2억 2천만 원까지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급여를 따로 처리해가면서 연장 수당까지 해서 다 나가는데도 현장에서 이중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거죠. 이처럼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정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타워크레인 기사가 원래비를 요구하면 최장 1년간 자격이 즉각 정지됩니다. 또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상당한 가입비를 내고 노조에 강제로 가입하는 것도 차단합니다. 노조에 가입비로 4천만 원을 내고 타워크레인 조종석에 앉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머지 2만 2천의 자격들에게 일자리의 기회를 공정하게 주는 거고요. 기계 장비로 공사 현장을 점거하면 업무 방해죄를 적용하고 위법한 파업 등 쟁의 행위에 대해선
노동조합법을 적용해 처벌할 계획입니다. LH를 비롯한 업체들은 건설 노조를 대상으로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안명욱입니다. 노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재계는 파업 만능법, 위헌봉투법이라며 입법 중단을 촉구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습니다. 표결 직전까지 여야는 격론을 벌였습니다. 전투적 노사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선에서 어느 나라가 어디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법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파업 만능이라고 뭐 천공이에요?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퇴장한 가운데 거수 표결에 붙여진 법안은 환노위 전체 의원 16명 중 9명의 찬성을 얻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위원장님 나중에 역사비 심판 받을 겁니다. 너무 치지 마시고. 예, 심판 받을 거예요. 예. 재계는 파업 만능법, 반경제적 입법 행위라며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법안은 법사위로 넘어갔지만 법사위원장이 여당 소속 김도읍 의원인 만큼 야당은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이어서 경제부 이규욱 기자와 좀 더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십시오. 일단 지금 정부와 노조 정면 충돌한 이유가 이 회계 장부 때문인데 정확하게 좀 어떤 내용입니까? 예, 노조 회계라고 하면 크게 조합원들이 낸 조합비가 있고요.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받는 지원금도 있거든요. 이 노조법을 보면 조합원 누구나 볼 수 있게 노조 사무실에 회계 장부를 비치하게 돼 있는데 잘 지키고 있는지 정부가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달 초에 조합원이 1,000명이 넘는 노조 327곳에 증빙 서류를 내라고 했지만 3분의 1 정도만 제대로 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고요. 노동부는 2주간 시간을 더 주고 그래도 안 내면 과태료, 현장 조사에 더해서 정부 보조금을 끊고 이미 준 지원금까지 환수할 수 있다고 그렇게 경고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노조에 지금 3분의 1만 제출을 했다는 건데 또 들어보니까 표지만 제출했다는 곳도 있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왜 제출을 조금 거부하는 거죠, 지금? 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분의 1만 낸 건 입장차 때문인데요. 노조는 표지는 그렇다 쳐도 재정 흐름을 다 알 수 있는 내지까지 내는 건 부당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반면 정부는 나라 돈이 들어가는 만큼 받아봐야겠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면 원래비라는 거를 정부는 지금 대표적인 부당행위로 봤지 않습니까? 이 법원에서는 엇갈린 판결이 나왔어요. 왜 다른 판결이 나왔던 겁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원래비의 성격에 대해서 1심과 다른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 좀 자세히 좀 살펴보면 그동안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임금 외에 원래비라는 일종의 그 웃돈을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따로 받았습니다. 이것을 1심의 경우에는 근절돼야 할 관행이다라고 봤고요. 2심은 좀 다르게 나왔는데요. 원래비도 사실상 임금이라고 판시를 한 겁니다.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겠다면서도 계약서에 없으니까 불법이 맞다 이런 입장인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당한 노동 내지는 용역의 대가로 지급할 것이면 합법적인 근로계약 내에 포함되어야만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게 합법의 테두리 안에 넣으려면 결국 세금을 내라는 이야기인 거죠? 예, 그 계약서 얘기가 그래서 나왔습니다. 노조 측은 원래비가 위험 그리고 연장 근로수당의 일종이다 이런 성격이다라고 했지만 정부는 어쨌든 근로계약 안에 포함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속도도 그렇고 강도도 그렇고 지금 정부가 노동개혁 이 드라이브를 굉장히 강하게 걸고 있는데 정부 도대체 좀 어떤 노동관계를 추구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폭력적인 노동운동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 또 양대 노조 중심에서 벗어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노조 때리기에만 집중돼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교육 기자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체포동의안 제출을 언론 플레이를 통한 음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부결로 뜻을 모았습니다. 당론으로 정하기에는 여론의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대장동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거한 지 하루 만입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무리한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이렇게 저를 음해하고 거기서 무슨 부정한 이익을 취한 것처럼 공격을 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대표는 오후 의원총회에서 직접 구속영장의 부당함을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는 채택하지 않았지만 논의조차 필요가 없다는 말로 오는 27일 표결에서 압도적 부결이 나올 거란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체포동의안 제출이 매우 부당하다는 점을 의원들의 총의로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당론 채택 여부는 논의조차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명계도 단일 대화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감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자원 가결은 안 될 거예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 대표라고 해서 영장 심사조차 못하게 한다면 그 뒷감당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체포동의안 가결을 압박했습니다. 현재로선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지만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청구가 이어진다면 민주당의 정치적 부담도 커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네 번째 합동연설회가 대전에서 열렸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정통 보수 뿌리를 지켜왔다고 내세웠고 안철수 후보는 과거 민주당 이력이 있는 만큼 총선에서 민주당을 더 잘 상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김기현 후보는 정통 보수 뿌리를 지켜왔다고 자부했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대통령을 견제하겠다고 한다며 그럴 거면 왜 여당을 하냐고 말했습니다. 아니면 말고씩 흑색 선전으로 혼탁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좋아할 것은 민주당밖에 없습니다. 대통령하고 싸우겠다, 견제하겠다. 그러면 야당하지 왜 여당합니까? 이거 말이 안 돼요. 안철수 후보는 과거 민주당 경험이 오히려 강점이라고 내세웠습니다. 잠깐 민주당에 있어봤기에 누구보다도 민주당의 약점과 강점 잘 압니다. 가장 잘 싸울 수 있습니다. 안철수와 김기현 중 내려 꽂는 공천 막을 사람 누군지 아실 겁니다. 황교안 후보는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의혹을 집요하게 공격했습니다. 김 후보 소유의 땅으로 바꿨습니다. 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재명 보십시오. 이재명 안 되죠? 이대로 당대표가 되면 내년 총선은 필패입니다. 천하람 후보는 당 개혁을 앞세워 파업하지 않고도 노동자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불법 파업을 하지 않고도 노동자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더 힘써야 합니다. 진보가 급진적으로 선동할 때 보수는 실질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당권 주자들은 오늘 세 번째 TV 토론에서 다시 한번 격돌합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튀르키예 강진이 발생한 지 2주일 만에 규모 6.3의 추가 지진이 나면서 총 사망자가 4만 8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튀르키예 재난관리국은 현지 시간 21일 누적 사망자 수가 4만 2천여 명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날 집계보다 1,000여 명 늘어난 것으로 시리아 서북부 사망자 집계는 5,800여 명에서 멈춰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최근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회 정보위원회가 오늘 군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습니다. 국방정보본부와 사이버작전사령부, 국군 방첩사령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북한 도발 관련 동향과 우리 군의 대응 태세가 다뤄질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후보 4명이 세 번째 합동 TV 토론에 나섭니다. 김기현 후보의 울산 토지 시세 차익 의혹과 내년 총선 공천 방식 등을 놓고 후보자 간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오늘 오전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의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회의를 진행합니다. 금융권의 대대적인 개편이 예상되는 가운데 은행권 경쟁 촉진과 구조 개선, 금리 체계 개선 등 6개 과제를 논의한 뒤 6월 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고선영 앵커, 수요일인 오늘도 아침에 좀 반짝 추위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낮부터는 추위가 좀 풀린다고 하는데요. 김나영 캐스터 자세한 날씨 알려주시죠. 네,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오늘 아침도 반짝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평년 기온을 밑돌며 공기가 차가운데요. 다행히 낮부터는 평년 수준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한결 누그러지겠습니다. 서울 7도, 대전 9도, 대구는 11도까지 오르겠고 그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한편 대기는 여전히 건조합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동 지역에는 사흘째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또 차츰 먼지가 쌓일 텐데요. 대기가 정체되면서 밤에 경기 남부와 세종, 충북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전남과 경남, 제주 산지에는 5mm 미만의 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법원이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를 처음 인정했습니다. 법적으로 사실혼 지위를 인정한 건 아니라면서도 사실상 사실혼이나 다름없다며 건강보험공단이 동성인 두 사람을 차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측은 상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는 교제를 이어오다 지난 2017년부터 함께 살아왔습니다. 저는 2013년에 성욱이를 처음 만났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성욱이를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저희 둘의 관계를 이어줄 그런 어떠한 공적인 언어도 찾지 못했습니다. 소 씨는 직장을 그만둔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신을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김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건보공단은 지난 2020년 전산망에서 두 사람의 피부양자 정보를 삭제하고 건강보험료를 청구했습니다. 소 씨는 건보공단을 상대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했지만 지난해 1심은 동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 판례대로 둘 사이에 사실혼이 성립하기 어렵다면서도 동성이라는 점을 빼면 실질적으로 사실혼과 같은 이 커플에 대해 건보공단이 차별 대우를 하고 있다며 두 사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사법부의 판단은 제가 남편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외면당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욕을 들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것 같아서 정말로 기쁩니다. 재판부는 소수자에 속한다는 것이 틀리거나 잘못된 것일 수 없다며 소수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인권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가장 큰 책무라고 덧붙였습니다. 건보공단 측은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지나가는 차량에 일부러 부딪혀놓고 임신부라며 치료비를 삐더낸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설픈 연기가 블랙박스에 찍히면서 들통이 난 건데 임신은커녕 결혼도 안 했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좁은 도로에서 한 여성이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잠시 후 차가 지나가자 사이드미러에 슬쩍 팔을 갖다 댑니다. 이번엔 팔이 닿지 않자 몸을 밀어 차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차에 닿지도 않은 팔을 흔들며 다친 신용을 합니다. 차와 접촉하기 전 손에 든 가방을 바꾸기도 합니다. 화면 속의 여성은 30대 김모 씨. 김 씨는 이런 좁은 도로에서 여성 운전자 차량만 골라 일부러 손이나 몸을 부딪혀 돈을 뜯어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손목치기 수법으로 챙긴 돈은 2,700만 원이 넘습니다.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해 임신부 행세까지 했는데 여성 운전자 103명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임산부니까 큰일 났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산부인과부터 제가 먼저 데리고 간다고 하니까는 산부인과는 필요 없다고. 하지만 어설픈 연기를 의심한 한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피의자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로 임산부를 가장했으며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조차도 사기 행각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입건해 여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특정 가상자산 코인을 사면 고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100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해당 코인은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한 곳에 상장돼 거래돼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경찰이 압수할 돈다발 개수를 셉니다. 12개, 13개, 14개. 특정 코인을 사면 큰 수익을 벌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일당이 빼앗은 피해금 일부로 12억 원에 달합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2달간 이른바 리딩방에서 국내 4대 코인 거래소 중 한 곳에 상장된 코인 거래를 유도하며 시세를 조정했습니다. 매수자가 몰릴 때 코인 가격이 상승하면 코인을 팔면서 차익을 챙기는 수법으로 100억 원이 넘는 돈을 수중에 넣은 겁니다. 경찰은 사기 혐의로 일당 30명을 검거했고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해 송치했습니다. 또 코인 거래소에 보관 중인 10억 상당의 재단 관계자 계좌를 동결했습니다. 경찰은 코인 거래소의 부정거래 단속 부서와 함께 범죄 의심 사례가 발견되는 즉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슈퍼스타와 슈퍼스타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배우 전지현 씨와 축구선수 손흥민 씨가 영국 런던에서 만난 모습이 공개돼 화제입니다. 한 패션쇼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짧은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손흥민은 올블랙으로, 전지현은 트렌치코트를 멋스럽게 소화했습니다. 두 사람이 사진 촬영을 마치고 인사하는 장면도 포착됐는데요. 두 손을 모으고 목례하며 손흥민 씨에게 사인을 받은 전지현 씨의 모습과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팬심을 드러낸 손흥민 씨의 모습이 온라인에 퍼지며 누리꾼들을 환호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소식을 전한 패션 매체는 역사적인 조우가 이뤄졌다고 전했는데요. 이 평가에 많은 분들이 동의할 것 같습니다. 영화 촬영장에서 발생한 총기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배우 알렉 볼드윈이 5년 징역형을 일단 면하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볼드윈은 2021년 10월 영화 세트장에서 소품용 권총을 쏘는 장면을 연습하는 중에 총에서 실탄이 발사되며 촬영 감독이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볼드윈에게 적용했던 강화된 총기범죄처벌법 조항을 철회했는데요. 검찰은 공소장 변경으로 볼드윈의 최대 처벌 수위도 4급 중범죄 혐의에 따른 18개월 징역형으로 낮아졌습니다. 미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었던 만큼 현지 누리꾼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유전무죄 아니냐며 비판하는 부정적인 의견과 수사당국의 말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고 하네요. 순백의 드레스와 화려한 귀걸이로 포인트를 주고 지난 19일 영국 아카데미상 시상식 레드카펫에 등장한 이 사람, 바로 영국 왕실의 캐서린 왕세자빈입니다. 레드카펫에 오르려면 고급스러운 새 드레스를 입어야 될 것 같죠. 그런데 왕세자빈은 2019년 시상식 때 착용했던 명품 브랜드 드레스를 버리지 않고 새롭게 디자인해 다시 입고 나타났습니다. 어깨 부분의 장식을 변형했다는데요. 특히 왕세자빈이 착용하고 있는 귀걸이는 3만 원대 저렴한 제품으로 알려져 큰 화제가 됐습니다. 찰스 3세 영국 왕의 맏아들이자 왕위 계승 서열 1위인 윌리엄 왕세자의 배우자 미들턴 왕세자비의 이번 행보에 외신은 왕실의 우아함에 검소함을 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익숙한 캐릭터 분장에서부터 재활용 의상을 활용한 악마 분장까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거품을 뿌리며 노는 베네수엘라 축제 현장으로 갑니다. 올해 축제의 배경은 좀 남다르다고 하는데요.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온갖 가면과 코스튬으로 단장한 사람들이 거리에 넘쳐납니다. 이색적인 모습의 사람들이 서로 거품을 뿌리며 즐기는 모습.
한눈에 봐도 축제임을 알 수 있는 현장인데요. 늘 열리던 전통적인 축제의 배경이 올해는 좀 다릅니다. 베네수엘라는 200%가 넘는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습니다. 휴지를 넉넉하게 살 만큼의 임금도 주어지지 않는 팍팍한 살림살이에 시위가 잇따르는 형편인데요. 이런 시국 속에 시민들은 시름을 잊고 작은 위안을 얻기 위한 축제를 잠시나마 만끽했습니다. 수만 점의 고대 유물을 품은 이집트 최고령 박물관. 그 위상에 걸맞은 모습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오래 기다려온 그 개관식 모습 잠깐 들여다볼까요? 고대 왕의 좌상, 그리고 완벽하게 보존된 16m가량의 파피루스 113개의 단락에 관람객들은 눈을 떼지 못합니다. 이집트 역사상 가장 길고 튼튼한 품질의 파피루스로 여겨지는 유물인데요. 관광 산업을 중점 육성 중인 이집트 정부는 이 같은 수만 점의 고대 유물을 보관하기 위해 피라미드 근처에 최첨단 박물관을 짓기로 하고 가장 오래된 기존 박물관을 고쳐왔습니다. 여러 차례 미뤄진 개관식이 드디어 열린 건데요. 새로운 설비에 지금까지 든 비용만 10억 달러가 넘는다고요? 독일 거리 한복판에 난데없이 푸틴 대통령이 등장했습니다. 줄줄이 등장하는 축제 행렬을 보니까 단순히 웃고 즐기는 자리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떤 연유일까요? 곳곳에서 축제가 열리는 독일의 한 거리. 각양각색의 사람들과 함께 단순한 축제 이상의 장식들도 눈에 띕니다. 그야말로 풍자의 거리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악마와 입을 맞추는 모습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는가 하면 이란 당국의 반정부 시위 탄압을 반대하는 취지의 형상도 빠지지 않습니다. 브렉시트 상황을 빗댄 수레도 눈에 띄는데요. 200년 역사를 지닌 이 축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2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전통적인 축제 행진 경로보다 더 확장 개최됐다고 하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르다 보니 물가도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1년 뒤 물가를 예상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은 석 달 만에 다시 4%대로 올랐습니다. 대체 물가는 언제 잡히는 걸까요?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서울 충무로에서 부대찌개 식당을 운영하는 안주순 씨. 이번 달 도시가스 사용량은 지난달보다 10% 정도 늘었지만 12만 원 정도였던 요금은 2배 넘게 나왔습니다. 전기료도 그 정도 이상 올라온 것 같고 타격이 있는 만큼 어차피 저희 식대 가격에 반영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상엔 최근 받아본 관리비 등 각종 고지서를 올리며 폭탄 맞았다는 하소연이 온종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치솟는 공공요금에 한풀 꺾이나 했던 물가도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향후 1년간의 물가 전망치인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지난해 말 3%대로 떨어졌다 3개월 만에 다시 4%대로 상승했습니다. 물가 상승 우려에 회복세였던 소비자 심리지수는 0.5포인트 줄어 석 달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다가올 2분기가 더 문제입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전기 가스 요금의 점진적 가격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가격 동결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에너지 바우처와 요금 할인 등을 정부가 지원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겨울철 난방용 천연가스 가격이 80% 넘게 급등하는 등 악재까지 겹치면서 무역 수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335억 4,9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무역 적자는 186억 3,900만 달러인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배 수준으로 무역 수지도 11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성과급 돈잔치를 벌였던 은행권이 정부 압박과 여론의 따가운 눈총이 이어지자 결국 대출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주택담보대출의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까지 유예하는 프리워크아웃 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지난해부터 줄곧 오르기만 하던 은행 대출 금리가 꺾였습니다. KB국민은행과 카카오뱅크는 가산금리를 자진 인하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오는 2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최대 0.35%포인트,
전세자금 대출은 최대 0.55%포인트 내립니다. 카카오뱅크는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대출 금리를 최대 0.7%포인트 인하해 최저금리가 모두 4%대로 내려왔습니다. 우리은행은 거래 실적 등에 따른 우대금리를 통해 사실상 실질금리를 낮췄습니다. 6개월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0.45%포인트, 5년 변동금리는 0.2%포인트씩 인하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주택담보대출의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까지 유예해주는 프리워크아웃 제도도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실직이라든가 질병으로 인해서 상환을 못하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뭐 저 집을 다시 바로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3년 정도 상환 유예를 해주고. 기존에는 6억 원 미만 주택 보유자 중 실업이나 질병 등 사유가 있을 때만 원금 상환 유예가 가능했는데 이 대상을 9억 원 미만 주택 보유자면서 총 부채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정부의 전방위 압박 속에 은행들이 사실상 백기투항하는 모양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음식점 메뉴판 가격과 배달앱 가격이 서로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매장을 이용하지 않으니까 배달 가격이 더 저렴할 것 같지만 실제는 배달 가격이 더 높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떡볶이집. 순대와 튀김, 어묵과 음료가 포함된 세트의 가격은 21,000원입니다. 배달앱으로 같은 지점, 같은 세트 음식을 찾아봤습니다. 가격은 23,000원. 4,000원 배달료를 내도 음식값이 오히려 2,000원 더 비싸 6,000원을 더 내는 셈입니다. 가격이 다르다는 공지도 없습니다. 소비자들은 배달비도 부담하니 당연히 매장 가격과 배달앱 가격이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이랑 가서 먹는 거랑 다를 줄은 아예 모르고 그냥 같은 걸로만 알고 있었어요.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식당 가운데 절반 이상이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이 달랐고 대부분 배달 가격이 더 비쌌습니다. 배달 가격은 매장보다 약 10%가량 높았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배달앱 중개 수수료와 광고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배달비가 얼마 있고요. 중간 많이 배달하고 제 수수료가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하고 배달비를 아끼려 직접 찾으러 가는 경우도 더 비싼 음식값을 지불할 가능성이 큽니다. 소비자원은 배달앱의 가격 차이를 고지하도록 하는 등 시스템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모르고 주문할 가능성이 매우 많기 때문에 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배달앱이 광고비나 수수료를 올릴 때 음식점의 절반 가까이가 음식 가격을 올리거나 음식량을 줄였다고 답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지난 20일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2.3% 감소하고 무역 적자는 60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수출액은 약 335억 5천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7억 5천만 달러 줄었습니다. 반면 수입액은 395억 4천만 달러로 늘어 무역 적자가 60억 달러에 육박했는데요. 올해가 시작된 지 2달도 채 안 됐는데 역대 최대였던 작년 전체 적자의 40%에 벌써 도달했습니다. 최근 5년 새 보이스피싱으로 입은 피해 금액이 1조 7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작년까지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2만 건, 피해 금액은 1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출빙자 보이스피싱 피해가 1조 원가량으로 가장 많았고 기관 사칭, 메신저 피싱이 뒤를 이었는데요. 최근에도 메신저 피싱이 급증하고 있으니 특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작년 4분기 가계빚이 3분기보다 4조 원 줄어 10년 만에 처음 감소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고금리로 인해 대출이 7조 넘게 줄었기 때문인데요. 작년 전체 가계대출이 8조 원 가까이 줄었는데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올겨울은 모든 가정에 난방비 폭탄이 떨어졌죠. 취약계층에 있는 어르신들은 난방비를 조금이라도 아끼고자 따뜻한 경로당으로 몰려들고 있는데요. 정부는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난방비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를 기록한 어제 오전 서울 양천구의 한 경로당. 난방비 폭탄에 부담을 느낀 어르신들이 집을 나와 따뜻한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계층 운영을 중단했는데도 난방비는 지난 겨울보다 4배가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14만 원 나왔어요, 겨울에. 아래 위에 떼고 59만 원 나왔어요. 안 들렸죠. 실제로 난방비 부담이 늘어날수록 취약계층이 받는 경제적인 타격은 더 심하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소득 상위 20% 가구는 지난해 1분기 기준 월 평균 가처분 소득의 24%를 필수 생계비에 지출한 반면 하위 20% 가구는 무려 소득의 82%를 난방비 등 생계비에 썼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보건복지부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를 이달부터 월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생계비 지원과 원리금 감면 등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고물가의 난방비 급등까지 겹치면서 취약계층은 유난히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아파도 비용이 부담돼 제때 병원에 데려가기 어려운 분들 적지 않죠.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하는 우리 동네 동물병원 사업이 다음 달 서울에서 정식으로 시행됩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13살 장군이를 키우는 백도정 할아버지가 동물병원을 찾았습니다. 피검사와 엑스레이, 심장사상충 검사까지 32만 원의 진료비가 나왔지만 5천 원만 냈습니다. 취약계층의 반려동물의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서울시의 우리 동네 동물병원 사업 덕입니다. 동물병원 간다는 게 큰 마음 먹지 못하면 못 가죠, 사실은. 큰 병원 없다는 거 알게 되고, 그러니까 마음도 놓이고. 재능을 기부하는 수의사는 보람을 느낍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니까 보호자분들이 갈 때 웃으면서 가는 게 최고의 선물인 것 같아요. 그동안 시범 운영됐던 서울시 우리 동네 동물병원 사업이 다음 달 정식으로 시행됩니다. 취약계층 가구당 2마리까지 건강검진과 질병치료 등 최대 40만 원씩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또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가족입니다. 자녀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이제 반려동물에 정서적으로 더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분들을 지원하고자 확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우리 동네 동물병원 92곳을 120 다산 콜센터 등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남자 프로배구에서 여호연 플레잉 코치가 사상 처음 600경기에 출전하는 대기록을 썼습니다. 소속팀 현대캐피탈은 올 시즌 처음 단독 선두에 나서는 겹경사를 맞았습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여호연이 45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코트에서 연달아 수비에 성공합니다. 조카뻘 선수들에게 힘차게 파이팅을 불어넣는 등 분위기도 다잡습니다. 우리카드전에서 국내 프로배구 사상 최초로 600경기 출전 대기록을 작성한 여호연. 경기 중간에는 대기록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는데 양팀 감독과 선수들, 가족, 팬들까지 모두가 축하하는 진풍경이 연출됐습니다. 여호연은 프로배구가 출범한 2005년 원년부터 19시즌째 뛰면서 정규리그 7회 우승과 4차례 수비상 등 프로배구의 산 역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제가 코트 안에 들어간 이상 열정적으로 배구를 할 것이고요. 그런 열정적인 여호연이라는 선수로 팬들한테 많이 기억남길 바랍니다. 여호연이 대기록을 작성한 날 현대캐피탈은 우리카드를 3대 0으로 꺾고 대한항공을 끌어내리며 올 시즌 처음 단독 선두에 나섰습니다. 허수봉이 19점, 올해올은 14점을 올리며 승리와 선두 탈환의 주역이 됐습니다. 여자부 4위 KGC 인삼공사는 최하위 페퍼저축은행을 3대 1로 제치고 4연승을 달리며 본배구 진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어제 매경 이코노미스트 클럽에 참여해 오는 2027년까지 중소기업과 벤처의 매출, 수출 비중을 절반 이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이를 위해 벤처와 중소기업, 소상공인별로 글로벌 디지털 전략을 마련하고 대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전략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저금리 신규 자금 25조 원을 지원하고 벤처 투자 활력을 위해 2천억 원 규모의 신규 세컨더리 사모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서울 리빙 디자인 페어가 오늘부터 닷새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에는 국내외 건축 및 가구, 가전 브랜드 400여 곳이 참여하며 세미나와 시상식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서울 리빙 디자인 페어는 MBN과 디자인 하우스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대표적인 라이프스타일 전시회로 국내 리빙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반짝 추위는 오늘 아침까지만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평년 기온을 밑돌며 공기가 차가운데요. 다행히 낮부터는 평년 수준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한결 누그러지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7도, 대전 9도, 대구는 11도까지 오르겠고 그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한편 대기는 여전히 건조합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동 지역에는 사흘째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또 차츰 먼지가 쌓일 텐데요. 대기가 정체되면서 밤에 경기 남부와 세종, 충북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전남과 경남, 제주 산지에는 5mm 미만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영하 8도, 서울 영하 4.4도, 안동은 영하 7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낮 기온은 청주 9도, 광주와 부산은 11도까지 크게 오르겠고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당분간 평년 기온을 웃돌며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에는 동해안과 제주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